마시고 즐겁게 신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나름 좀 PPT를 좀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뒤쪽으로 그럼 한번 돌아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좀 뭔가 딱 각인이 빡 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문구 한마디 정도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프로필 두 번째 장이 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방송 활동들을 했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명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달하면서 제 명함으로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14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FTV 아나운서로 활동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상구님께서 저를 또 이제 전 보몬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아나레스가 양대 산맥인데 그때 이제 추천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로 전향을 하죠.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기 낳고 조금 더 아기가 지금 4살이에요. 아기 낳고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아무래도 새벽 6시부터 막방 새벽 1시까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좀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라이브 쇼호스트로 지금은 활발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TV 홈쇼핑의 장단점, 라이브 모바일 쇼호스트의 장단점들도 오늘 같이 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쇼핑 호스트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잠깐만요. 어머, 광고가 8초야. 잠깐만. 너무 길다. 잠시만요. 키릴 드라마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방금 보신 영상이 실제로 저는 이 키릴이 쇼호스트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인데 너무 공감 포인트가 많아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근데 좀 과장된 면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패션 쇼호스트가 휴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무시받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활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생활 카테고리를 정말 잘 판매하는 선배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쇼호스트는 제가 롯데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기 전에 바라봤을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그들의 삶은 럭셔리할 것 같고 펜트하우스에 살 것 같고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뒤에서 막 김밥 드시고 시간 없어가지고 맨날 분식 드시고 항상 쫓기면서 식사하고 항상 시간을 쪼개서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TV 나와서 예쁘게 방송 1시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방송 하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핸드폰을 아이폰을 팔아 그러면 아이폰을 만든 사람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지갑에서 돈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제품에서 잘 이해하고 100%가 아니라 120%를 이해를 해야지 그 상품을 고객들 앞에 좀 자연스럽게 좀 유연하게 세일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방송을 뭐 일주일에 한 7개? 많으면 7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해요. 그래서 남편이 육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만 또 생각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또 되기만 하면 쉬워 보이지만 또 쉬운 직업이 아닌 게 쇼호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쇼호스트의 숙명은 모든 제품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년차, 10년차 되는 선배님들은 그 다음 타임 쇼호스트 선배님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거나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그냥 방송해요. 한 10분 정도 이 큐시트 보시고 요렇게 판매하면 되겠다 하고 바로 방송에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PT를 판매하는 그 PT의 스킬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진짜 그 어떠한 카테고리 상관없이 다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쇼호스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활 쇼호스트 선배님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식품. 저는 뷰티 패션을 위주로 했는데 물론 꽂힌 건 맞아요. 꽃이에요. 뷰티 패션이 쇼호스트에서 꽂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식품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은 회사에서도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한번 하시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거 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자기소개 좀 해가면서, 자기소개 해가면서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우리 오붓하게 모였으니까. 왜냐면 자기소개 했을 때 이따가 공채에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 예쁜 우리, 너 이름하고 지금, 저는 이기나라고 하고 이기나 지날 때 그 이기나. 어머, 좋다. 그 딱 그 앞에 자기소개 한 줄로 딱 쓰면 되겠다. 네. 저는 영리한 쇼호스트 이명리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요, 지금. 지금 26살이고 네. 학교 졸업 유예하고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저도 쇼호스트에 관심이 있어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네, 저는 김희선이고요. 아나운서 준비 중 조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고 다른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 들어가면서 한 1년 4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지금 안 하시는 이유 혹시 물어봐도 돼요? 하던데 본사에서 이제 쇼호스트 네. 그 라이브 커머스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요즘에. 네, 그래서 저는 신발을 1년 4개월 정도 했고 그 중간중간에 멜론이나 닭가슴살 이렇게 그렇구나. 경험이 있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만 또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쇼호스트로 전향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정이고요. 네. 나이는 40살이고 네. 저는 뭐 이제 쇼호스트나 아나운서 분들처럼 뭐좀 예쁘고 그런 훌륭한 직업은 아니고 그냥 라이브 커머스 요즘에 일반인들이 밴드나 뭐 틱톡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저는 네이버 밴드로 그 여성아 국내문 나가는 여성아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매출이 오를까 일단 많이 팔아야지. 매출이 오를까.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쇼호스트는 자나깨나 매출이에요. 네. 예. 좀 배워보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뒤에 아리따운 여성분. 네. 네. 저는 박서은이라고 하고요. 음. 네, 92년생 음. 스타이고 21살부터 이제 대학원 음. 공무원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면서도 그만두고 이제 전향을 해서 공채 준비하면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일 늦었지만 네. 책으로 강연을 잘 들을 준비가 된 아우, 함께해요. 네. 올해 34살 된 최미나라고 하고요. 90? 네, 맞습니다. 백마띠 우리 친구. 아, 진짜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오. 또 라디오 MC 하다가 이 시험 준비한 지는 2, 3년이고요. 네. 지금은 최대한 공채 쇼호스트에 집중하려고 아, 홈쇼핑 공채 쇼호스트. 맞아요. 네. 험난하죠. 아,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쇼호스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를 와주셨는데, 일단 저도 쇼호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웃긴 게 제가 FTV 아나운서 회사가 판교에 있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NS홈쇼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FTV 아나운서 선배분이 NS홈쇼핑 쇼핑 호스트하고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점심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느긋하게 먼저 가 나중에 또 만나 이 모습이 쇼호스트는 뭐지?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쇼호스트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방송을 할 수 있구나.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는 우리가 보통 정형화된 다 원고를 읽기만 하죠. 내가 쓰거나 내가 쓴 원고를 읽거나 누가 써준 원고를 읽거나. 근데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일단 쇼호스트의 장점 두 가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수입. 아나운서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아나운서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했을 때도 효율이 훨씬 좋죠. 네, 시간당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월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9 to 6로 출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방송이 있을 때, 미팅이 있을 때, 개인 촬영이 있을 때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직업을 찾을 때 수입이 다른 직업 대비해서 수입이 많고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너무 땡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200% 만족하면서 아나운서 할 때도 좋았지만 쇼호스트 생활을 아기 낳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즐기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단점으로 꼽을 것 같으면 TV 홈쇼핑은 일단 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몸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TV에 나온다는 거, 방송에 나온다는 거, 누가 나 알아봐 준다는 거, 이런 또 희열이 있죠. 근데 일단 새벽 6시 첫 방을 시작으로 막방이 새벽 1시예요. 그럼 끝나면 2시입니다. 그럼 저는 신입 때는 보통 첫 방이나 막방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메인 타임이라고 해요. 프라임 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방을 하면 2시에 끝나잖아요. 집에서 씻고 자려고 누우면 방송을 할 때 우리가 기분이 업되고 흥분이 되잖아요.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4시 정도에 잠이 들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일 시켰는데 아침에 출근하라고 하겠어? 출근시킵니다. 회사는 전혀 봐주지 않아요. 내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브랜드에 이 쇼호스트가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첫방, 둘방, 셋방이든 캐스팅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생활이 좀 반복되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하는데 초반에 저도 좀 열정을 가지고 했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오더라고요. 나중에 좀 오긴 하는데 어쨌든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쇼호스트가 체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면 이 낮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이 없어요. 주말에도 저는 3년 다니면서 추석 때 단 한 번도 추석을 같이 송편을 쪄먹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남들 쉴 때 일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나머지 개인 활동, 이제 개인 활용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만족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대체 가능한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뭐 저녁 6시 반 방송에 이명희 쇼호스트 돼요? 제가 일이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성훈 쇼호스트로 갈게요. 이게 쇼호스트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브랜드가, 업체가 보통 협력업사라고 하거든요. 협력업사가 이 제품을 만든 이 브랜드가 저 이명기 쇼호스트 아니면 방송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옮길게요.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 쇼호스트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 가능이 아니라 올리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모바일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쇼호스트라는 이 쇼호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올리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쇼호스트 아니면 안 돼. 이게 돼야 되는 게 저희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바일 커머스에 이제 오늘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저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일단 TV 홈쇼핑 시장은 지금 매출이 저희 선배님한테도 항상 이제 결혼식에 가면은 항상 그 얘기예요. 요즘 매출 안 나와서 큰일 났다.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이 끝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방송 시간이 오전 10시에요. 8시까지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습니다. 분장실에서. 받고 딱 방송 시작 1시간 전에 스텝 미팅을 해요. 그리고 스텝 미팅을 하고 딱 생방송 20분 전까지 스튜디오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보여줄 판넬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뭐 브랜드부터 보여줄지, 뭐 성분부터 보여줄지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정리해야 되고 핸들링 보여줄 상품들 다 컬러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0분 전까지 가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옷 갈아입고 사후 미팅실로 가요. 스텝 미팅실. 그러면 그때 매출표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남아있어서 아직도 모바일 방송 할 때 끝나면 매출을 꼭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업체는 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바일 방송 하시는 쇼호스트들은 그냥 내 거 하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 방송 잘했잖아. 1시간 뭐 사고 없이 했으니까 굳이 내가 매출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쇼호스트는 어쨌든 최전선에서 내 얼굴을 비춰가면서 어쨌든 세일링을 하는 사람은 쇼호스트잖아요. 그 뒤에서 업체가 제품을 준비해주고 PD가 어떻게 방송을 플레이할지 다 정해주는 거지만 어쨌든
좀 쇼호스트가 어떻게 디테일을 보여주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건 쇼호스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을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매출 안 나면 되게 속상해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쇼호스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매출은 쇼호스트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TV 홈쇼핑은 요즘에 매출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 공채 준비 어떻게 해요? 이제 TV 홈쇼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방송국들은 어쨌든 현금이 돌아가는 이런 홈쇼핑 채널을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은 롯데도 대기업이고 CJ도 대기업이고 현금이 돌아가는 이런 방송사들은 다 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고 바잉을 해올 거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모든 홈쇼핑사 채널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랑 연계하는 크로스 라이브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19년도에 롯데에 있을 때는 그때는 모바일 방송이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냥 한번 해보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엄청난 매출고를 이루니까 안 되겠는 거죠. TV 홈쇼핑들도 모바일 라이브 해야겠다 해서 지금 모바일 쇼호스트들을 따로 뽑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이제 커머스 시장을 보면 2020년에 4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0조 원이에요. 홈쇼핑 시장을 이겼어요. 홈쇼핑 시장을 이겼고 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타이밍 좋게 나 잘 나온 것 같아. 2025년 25조 원의 규모로 성장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홈쇼핑보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700조, 70배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모바일 시대 흐름과 맞물려서 빠르고 정확한 추구하는 젊은 층의 소비 패턴에 부합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홈쇼핑 잘 안 보거든요, 이제. 나 나올 때나 오늘 방송 잘했나 하려고 이제 롯데 홈쇼핑 항상 틀어놨지 지금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보다 라이브 커머스 제품들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조차도 핸드폰으로 앞으로 계속 떼지 않고 핸드폰의 시장이 더 이제 커져갈 전망이기 때문에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긍정적으로 너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쇼호스트 팀에서 쇼호스트 팀 부서 안에서 캐스팅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핸드폰에 갑자기 업무 알림통이 와요. 롯데홈쇼핑 업무 알림통. 그러면 뭐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쇼호스트랑 이런 방송을 합니다라고 업무 알림통이 딱딱딱딱 옵니다. 2주 전에 와요. 2주 전에 오고 그리고 보통 방송 2주 전에 이런 캐스팅 카톡이 오고 일주일 전에 미팅이 잡힙니다. 그럼 PD가 딱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업체 그리고 MD 그리고 쇼호스트들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미팅방을 만들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 판매사 그리고 방송을 대행해주는 대행사 그리고 플랫폼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등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즘에는 네쇼라나 카쇼라의 수수료를 워낙 큰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 돈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되는 브랜드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사몰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다르도 그렇고 뭐 메디큐브도 그렇고 이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자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모든 브랜드의 자사몰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럼 더 많은 쇼호스트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리원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내가 이 브랜드와 잘 부합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 이제 공채 우리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뭐 TV 홈쇼핑 공채는 라이브 커머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프로필 봤을 때 임팩트를 되게 중요시 했잖아요.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선물하는 쇼호스트 이명기입니다. 근데 지금 TV 홈쇼핑 공채는 서류 전형만 사실 통과해도 반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개그맨에서 오는 분들, 뭐 연예인 하다가 좀 잘 안 풀려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뮤지컬 배우, 제 동기들은 뮤지컬 배우, 그리고 영화 배우 출신도 있어요. 박웅호 쇼호스트라고 제 동기는 심지어 영화 배우예요. 그리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미스코리아 출신 우리 김영은 쇼호스트.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제 분들이 쇼호스트라는 이 집단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수천 명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돋보여야 되는지.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서류 전형만 붙자. 서류 전형만 붙자. 내가 실전에는 강하니까 서류 전형만 붙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PT 이제 자기소개를 좀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진아님은 혹시 지금 아나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서류 전형 볼 때 모든 분들이 원고 읽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기나 쇼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롯데홈쇼핑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서류 전형 웃긴 게 누가 체크하는지 아세요?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모바일 메인 쇼호스트들. 아니 뭐 저기 TV홈쇼핑. TV홈쇼핑에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이제 몇백 개씩 나눠요.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밤새 가시면서 그 영상을 봐요. 모르셨죠? 네, 롯데홈쇼핑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타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님들은 어떤 분들을 뽑나 보면 제가 옆에서 공부했으면 영리야, 얘 괜찮지 않냐? 하고 물어볼 정도예요. 왜냐면 진짜 그 몇백 명을 보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 센스 한 방이 딱 들어가 있는 분들께 딱 보면 어머 이거 너무 재밌다. 이분 뽑아드려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은님은 뭐 스튜어디스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 오프닝을 찍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니까 지금 제가 뭐 그때 롯데 들어가고 싶어서 전 CJ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CJ를 제가 공채를 넣는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저희 애기가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최고의 쇼호스트 이명리 쇼호스트 소개합니다. 이러면 제가 딱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나를 센스 있게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나운서 시험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 시험 때도 면접관들이 보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SBS 그래서 3차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나요 아직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명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원고 앞에서 읽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 똑같은 것만 하다가 면접관들도 약간 지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또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따지하오 이걸로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면접관분들이 이렇게 앞에 보고 있다가, 왜냐면 10명씩 조를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다 똑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번에 롯데홈쇼핑 전형에 지원하게 된 누구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따지하오 이러니까 다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싸 됐다 먹혔다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센스 한 방 과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게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PT 할 때도 그렇고 공감하면서 나를 센스 있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방송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물론 아나레슨이라는 학원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1차 카테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 더 임팩 있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PT가 주어집니다. 저는 GS와 롯데홈쇼핑 둘 다 됐으면 좋았으려면 GS 같은 경우는 최종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GS로는 제가 GS 편의점도 안 갔어요 그때는. GS 붙은 브랜드는 아무것도 GS 그랬었는데 제가 어쨌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도 메이저 홈쇼핑에 이제 공채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GS 같은 경우는 과제 PT를 줘요. 8개 카테고리가 나와요. 안쪽에 GS에서 지금 메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PT를 외워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시킬지 몰라요. 앞에 면접관이. 그때 앞에 면접관에 왕영은 씨라고 아세요? 네. 쇼호스트 왕영.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생활을 시킬 거라고 안 했는데 제가 생활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생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목이 물리면 붙이는 패치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 안 한 카테고리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제가 이제 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가 보통 전다라고 얘기하죠. 말을 절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아니야 다니까 앞에서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똑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스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워서 절대 하지 마세요. 다
다 티가 나더라고요. 예, 다 티가 내고 절대 외워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셀링 포인트 3가지만 딱 그냥 기억해서 가면, 그거를 활용해서 꼭지점 3가지만 딱 기억해서 가면 앞에서 살 붙여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롯데 같은 경우 이제 과제 PT가 있었어요. 과제 PT 제가 그때 가죽 자켓 준비해 갔었고, 그리고 즉석 PT 3차 카메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쇼 홍사에서는 이제 즉석 PT, 그리고 질의응답이 들어갑니다. 그럼 면접 때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유학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한국어 잘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한국어 잘해요라는 질문에 제가 약간 당황 아닌 당황을 하니까, 뭐 요즘 책 어떤 거 읽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뭐 류시와 시인의 새는 나라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때 마치 그 책을 진짜 읽고 있었어. 아빠가 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얘기하니까 안쪽에 쾌렌시아라는 단어가 그때 약간 그 단어가 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쾌렌시아, 롯데홈 쇼핑을 쾌렌시아처럼 우리 고객님들 힐링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해서,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는 이 사람에게 궁금한 사항들도 있지만 센스를 보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도 얼마나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왜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아시죠? 이제 실제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 쇼호스트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옆에 서브 쇼호스트가 캐치해서 줘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순발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면접할 때 질문 공격들이 세례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절대 주눅 들면 안 돼요. 항상 미소 유지하면서 아이 컨택 한 명씩 하면서 나 안 뽑으면 후회할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는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약간 떨리는 듯한 하면서 그래도 난 여유 있어, 이런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 2달 들어가고 임원 최종 면접까지 6개월, 이 모든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너무 길죠. 근데 여기 인턴에서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악착같이 해야죠, 악착같이. 근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학원 추천. 저도 예전에 이제 상무님 통해서 추천으로 아나운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쇼호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학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상품군별로 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을 좀 확대해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데 학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인 추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리 쇼호스트랑 계속 하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잘 맞는 쇼호스트 없어요? 이랬을 때 제가 추천하는 쇼호스트, 브랜드사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당연히 쓰겠죠. 네, 그리고 SNS 섭외. 요즘엔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올리원이 돼야 되고 나를 브랜딩화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자사몰에서 라이브를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대행사를 끼고 할 때는 대행사에서 쇼호스트를 이제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죠. 근데 그러면 중간에서 당연히 수수료를 대행사 쪽에서도 가져가겠죠. 근데 이 수수료를 안 내려고 자사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와요. 그래서 SNS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활성화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2,000명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열심히 저도 방송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라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좀 큰 대행사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모바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메이저 홈쇼핑 못지않게 큰 대행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지원하면 또 좋은 결과 얻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가 될 때 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뭐 이미지가 좋으니까 호감형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롯데홈쇼핑 됐을 때 저희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쇼호스트 출신의 팀장님이셨는데 박현태 쇼호스트라고 보험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배님이 너네 왜 뽑혔는지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렇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예쁘지 않아서 뽑혔어 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호스트는 너무 예뻐도 제품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호감형이면 돼요. 네, 호감형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가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게 좀 피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품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이런 바디워시. 아시죠? 그러면은 다리도 예뻐야 돼요.
다리도 예뻐야 되고, 속옷 방송하다 보면, 이런데 막 군살이 있으면 아무래도 카메라 좀 예쁘게 안 잡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관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발음과 발성. 저도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발음과 발성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보통 아나운서 할 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명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발음과 발성이 베이스가 되되 이게 나만의 목소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친구한테 내가 예쁜 거 사서 이거 보여줄 때 이거 예쁘죠? 친구 한번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야 봐봐. 야, 너무 반짝이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약간의 이 감정과 호들갑과 나의 어떤 공감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음과 발성이 들어가되 뭔가 이게 나만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가 방송을 한다고 치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명희 씨였습니다. 이것보다도 와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 라떼 한 잔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나갈 때 라떼 한 잔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에서도 진짜 홈카페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앞쪽에서 공감을 끌어가면서 내 목소리를 내서 좀 자연스럽게 방송을 해가는 게 쇼호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나운서와 쇼호스트의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제스처 핸들링은 저는 롯데홈쇼핑에 있으면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게 혹시 이수정 쇼호스트라고 아세요? 네, 롯데홈쇼핑의 거의 탑 쇼호스트인데 이수정 쇼호스트 선배님한테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게 핸들링이에요. 란제리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속옷 핸들링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 속옷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레이스라든지 안쪽에 막 다 하나하나 이게 막 메탈실로 이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카메라 감독님들이 굉장히 줌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카메라 이 제품이 잘 보이게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그래서 진짜 이 쇼호스트들이 인정하는 핸들링들의 신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뭐 윤혜화 쇼호스트, 이수정 쇼호스트 이런 분들 계시고요. 저는 란제리 할 때 굉장히 핸들링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핸드폰 켜놓고 어떻게 하면 화면에서 이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색하면 보는 사람들도 100% 어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티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티를 막 처음 보는 것처럼 단추가 어디 있더라? 막 하면서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면 보는 사람들도 벌써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핸들링을 자연스럽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머 프릴이 이렇게 여성스럽게 딱 장식이 되어져 있고 저는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보여줘야 되고 제품 핸들링할 때 우리가 카메라가 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입 쇼호스트가 가장 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 보여줄 것 같아서 감독이 들어왔다가 제품이 갑자기 아웃돼 버려요. 그럼 감독님들은 어머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앞쪽에 방송을 할 때 감독님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 이거는 물론 나중에 내가 쇼호스트 활동을 하면서 늘려가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끌어가야 되는 어쨌든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여줬다가 감독님 카메라 아웃할 시간 계산하고 자 그럼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하면 감독님들 사인이 전달되면 그때 카메라를 아웃하겠죠. 자 그럼 다음 거 좀 보여드릴게요. 단추 부분도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하면 그때 또 다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하죠. 스토리텔링. 제가 어제 감탄부라 크로커다일 레이디 그 감탄부라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오늘 감탄부라 보여드릴게요. 막 이런 것보다도 와,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 어떤 속옷 입으세요? 여기 뭐 안 찡기세요? 거울 보면 여기 자국 안 나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이렇게 퀘스천, 공감 멘트를 좀 먼저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어머, 맞아. 나 여기 땀 차가지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거 입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상품 기술만 따라라라라라 하면 아무도 그 말 안 들려요. 저도 남편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야 이거 봐라. 예쁘지? 이러면 뭐가 예쁜데? 뭐 샀어?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의 약간의 말의 포즈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공감 멘트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뭔가 나만의 딱 임팩 있는
메인 상품 소급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딱 임팩이 짧게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PT의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로퍼를 판다. 그러면 저는 발목 수술도 했고요. 진짜 신발 아무거나 못 신어요. 지금 신고 계신 신발 편하세요? 막 지금 막 발고가 높아서 발등에 자국이 나 있진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감 멘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 나 맞네 나 신발 너무 불편한데 로퍼 괜찮네 근데 로로피아나 어떠세요? 클래식함의 대명사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심지어 로로피아나인데 이 가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품의 어떤 필요성, 니즈를 얘기해가면서 니즈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셀링 포인트를 얘기하고 이제 브랜드 히스토리를 살짝 녹인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으로 가겠죠. 홈쇼핑의 메인은 핵심은 가격이에요. 가격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사지 대우받으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너무 주고 장창 혜택만 팔고 막 저는 이런 방송 굉장히 지향합니다. 무조건 오늘 59,900원이니까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이 어딨어요. 그래서 역대급 혜택이에요. 제가 굉장히 지향하려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역대급 혜택이에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어휘 문법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런 데 도움을 받아보실 건강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표현 자체 한국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쇼호스트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 여러분, 막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만 단어에 꽂혀서 이 여러분만 쓰는 쇼호스트들이 있어요. 특히 조윤주 쇼호스트. 여러분. 보세요. 이 빛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객님. 근데 이런 식의 그래서 와 이거를 나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저도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쇼호스트도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휘 문법에 준하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PT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상품 기술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기술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고객이 내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 제품을 이 돈 주고 사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득시켜가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게 쇼호스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감을 사게 하는 거. 저는 아기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유아동 방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어떤 공감 멘트들. 우리 엄마들은 아무거나 사기 싫잖아요. 저도 처녀 때는 그냥 향 좋으면 다 샀어요. 향 좋고 마트에서 요 향 괜찮네. 그냥 수입 브랜드 아무거나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제가 어떻게 보면 옷보다 피부에 먼저 닿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엄마들의 니즈, 타겟팅에 맞춘 니즈를 조금 더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방송이 좀 잘 되었던 거, 왜냐면 뷰티 방송 같은 건 시연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연을 좀 먼저 나와 있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라이브가 잠시만요. 제가 이게 치면 지금 여기 라이브가 안 보이죠? 라이브가.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올까? 잠시만요. 이렇게 깔끔하게 칙칙한 느낌 아니고요. 약간의 뭐랄까 청량감이 나는 그린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가볍게 걸치실 자켓 컬러 너무 예쁘고요. 자, 그 옆쪽에 약간 제가 이제 패션. 운동할 때 거울을 슬쩍슬쩍 빛을 내모습을 볼 때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근데 다들 놀라신 게 어머 출산을 하셨다니 출산이에요 지금 이 몸에서 여러분 애가 한 명 나왔대요. 다시 좀 먼저 돌려볼게요.
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맵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품이 잘 돋보일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면서 화면에 그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게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출산하고 나서 이런데 흉부가 굉장히 넓어지고 골반 라인이 다 뒤틀려지기 때문에 이런데 라인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이는 거 자체가 그냥 싫어져요. 네, 그냥 내가 뭔가 여성성은 떨어지는 거 같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 운동을 뭔가 제대로 시작해보자 할 때 남다르가 저에게 자존감을 많이 좀 향상시켜줬습니다. 맞습니다. 듣자마자 몸에 아예 좀 부각시켜주면서도 운동할 때 거울을 슬쩍슬쩍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나쁘지 않네? 아니, 이런 느낌. 근데 다들 놀라신 게 어머 출산을 하셨다니 출산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애가 하나 나왔대요. 제가 출산했을 때, 임신했을 때 23kg가 쪘던 몸이에요. 네, 아직도 지금 3kg가 남았습니다. 저도 아직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단 운동 시작하자고 결심하신 분들 저와 함께, 안다루와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또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패션 방송을 저는 이제 패션을 주로 하고 있고 뷰티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레깅스 같은 경우는 신축성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긴 하는데 신축성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의 옷이 예뻐 보일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저도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 한 번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괜히 카메라 앞에 가면 어색하잖아요. 저 처음 레깅스 방송할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어색해하는 게 내가 어색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레깅스를 평소에 즐겨 입지 않지만 굉장히 즐겨 입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도 이 방송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이 제품이 돋보이기 위해 열심히 어떻게 하면 디테일이 좀 잘 돋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뷰티 방송을 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돼서 굉장히 아쉽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라이브로. 펌피스, 라이브 방송, 테마가. 자, 그러면 제가 하바이나스라고 신발 방송을 또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도 개선이 좀 필요한 방송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너무 고마워. 맞아요. 저희 딸을 오늘 제가 특별 초대를 해가지고 오늘 저희 서은이가 데뷔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 방송 인생상 가장 특별한 시간인데 자, 이제 조금 저희 딸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은이 나오고 있네. 자, 저희 딸이 오늘 방송 데뷔하는 날입니다. 카메라 저기 봐보세요. 저희 딸이 지금 신고 있는 게 제가 신고 있는 게 루나 제품이고요. 저희 딸 서은이가 신고 있는 게 저희 무브키즈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뒤쪽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한 치수 크게 샀대요. 아기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벨크로로 많이 조였다가 서은아 잠깐 엄마 도와줘. 자, 많이 조였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잘한다. 그럼 살짝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치수 크게 신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서은이 편해요? 네. 우리 딸이 해보자.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옆에 분 하는 말 아예 안 듣고 있죠? 옆에, 예. 고맙습니다. 얼마큼 편해요? 많이 편해요. 우리 딸 저의 기질을 닮았나요? 방송 처음 신었는데 아주 편하다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쇼호스트 활동을 할 때
오늘 내가 이거 말해야지. 방송 때 이거 말해야지. 이 셀링 포인트, 이 말은 내가 꼭 해야지 준비해서 가서 방송 내내 그 생각만 해요. 언제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지? 내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멘트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방송이 되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공채 홈쇼핑이 딱 됐을 때 잘하고 싶잖아요. 선배님들 혼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서브 딱 카메라 들어오면 판넬 딱딱딱딱 하고 요 말을 딱 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 왜 내 말 안 듣니? 끝나고 나면 비밀의 방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좀 말 좀 들어. 근데 아직도 제가 방송하다 보면 이제 같이 주변에 이제 방송 모바일 경력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와,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티키타카가 방송 아까 매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혼자 1인 방송을 진행할 때도 있고 2인으로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호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시청자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과장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이어질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의 흐름 그리고 방송의 어떤 그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옆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그 사람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하게 냅둬요. 말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타이밍이 왔다. 그때 임팩 있는 정말 뭔가 이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공감 포인트들의 임팩 있는 한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업체들이 봤을 땐 그 쇼호스트가 더 메리트 있어 보이고 더 매력 있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상품 기술만 말하고 방송 멘트에 욕심내는 그런 쇼호스트라고 저도 만나면 너 다 해라 해요. 많이 하세요 해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오히려 여유 있게 제 페이스대로 끌고 갑니다. 절대 그 옆에 쇼호스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이 많은 쇼호스트는 말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빠르다 보면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아무래도 매끄럽게 가다가도 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반복된 얘기 말고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를 그분 얘기할 때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하지 않은 멘트를 했을 때 그 멘트가 더 값져 보이고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그 방송을 위해서 오늘 이 멘트는 꼭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막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면 방송이 막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뷰티 이거 시연 너무 잘 된 거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PT 기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좀 니즈를 풀어주고 공감 멘트로 풀어주고 우리가 말할 때도 3가지 인상 포인트는 그 이상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개 정도를 찝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왜 사야 되는지 그 3가지 포인트를 찝고 그 다음에 PT를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살을 붙이더라도 셀링 포인트를 이제 왜 사야 되는지 그 3가지를 짠 다음에 그 앞뒤로 적절한 니즈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소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부드러운 PT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험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라는 좋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아나레슨 같은 경우도 되게 시설이 또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준비한 방송도 연습한 방송들을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켜서 내가 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는 방송할 때 우와 나 못 보겠어 할 때가 있거든요.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저는 항상 제 모니터링 집에 가면서 들으면서 가거든요. 내가 이럴 때 이런 멘트를 했고 오늘은 이런 단어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썼네. 다음번에 이거 좀 덜 써봐야겠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될 때. 그래서 열심히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는 쇼호스트들 보면 공책이 막 빽빽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심스라 쇼호스트 아세요? 심스라 쇼호스트라고 그분 공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아직도 20년 차신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방송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막 차 있잖아요. 너가 이 제품 지금 안 사면
손해야. 이런 느낌으로 판매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돼. 네가 이 제품을 꼭 사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3가지 포인트를 딱 나눠서 정말 쪽집게 가이드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도 항상 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즉석 PT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Q&A 진짜 궁금했던 거 뭐 제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네. 보통 방송 준비하실 때 얼마나 준비를 하시나요? 어느 정도 시간 투자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제품마다 다 달라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 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품 딱 보기만 해도 어떤 소재인지 어떤 포인트로 판매를 해야 될지 다 감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공부를 이제 준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몇 분이고 이건 뭐 1시간 단위로 준비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품 이제 이 방송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MD분들이 아주 PD님들이 상품 설명서를 또 두시잖아요. 대행사 이제 분들은 모바일 쇼핑 라이브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서를 늦게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냥 못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공홈 가서 봅니다. 그 제품을.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 안에 공홈에 들어갔을 때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공홈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사 공홈에 들어가서 그 제품을 클릭하면 딱 셀링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쪽에 1, 2, 3 그 브랜드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가 가장 앞부분에 기술서에 써놨겠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저도 이걸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상품 기술서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제품이면 얼마 전에 뭐 센테디 제품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특허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특허받은 걸로. 다이어트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은 거 있어요? 내 몸을 위한 건데 매일 먹는 건데 건강기능식품 인증 안 받은 거 드실 거예요? 다이어트도 이제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선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더 방송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네네. 저도 되게 고민이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내가 내 멘트 이제 키우는 데 집중하느라 진짜 티키타카가 중요하다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옆 사람 말을 듣고 거기 이제 내 원샷이 나와서 제대로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티키타카가 좋아 보이려면 옆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좀 서포트를 하면 조금 좋을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옆 사람이 내가 할 말을 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옆 사람이 내가 할 말 해버렸다. 큰일 났다. 내가 준비한 멘트인데 해버렸네. 맞아.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 컬러라든지 디자인 소구 그리고 소재 소구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입어보니까 어떨 때 가장 좋냐면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도 너무 좋고요. 그냥 뭐 친구들 만날 때도 너무 좋고 TPO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거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재에 대해서 뭐 이런 소재 그러니까 소재가 이렇게 텐션이 있고 뭐 탄성이 있다 보니까 잘 늘어나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빨래를 자주 해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했던 얘기에서 A를 얘기해서 A 플러스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예 그냥 다른 얘기 B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받아치고 예를 들어 소재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소재마저 좋은데 활용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 얘기했어요? 컬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컬러 얘기하니까 화장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입으면 화장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 등원시키고 바쁘게 애기 키우면서 일하는데 언제 화장해요? 근데 이 티셔츠 입으면 화장한 것처럼 뽀샤시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이제 그 포인트를 내가 얘기할 거, 나 컬러 얘기했는데 컬러 얘기해버렸네? 그리고 그 컬러에 대해서 B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컬러 받아치고 그 다음 거 이제 플러스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스킬들은 방송을 하다 보면 늘어갈 거예요.
늘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이게 왜냐면 그 MBTI 그 요즘 사실 T이신 분들은 이제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얘기한 다음에 이거 얘기해야 돼. 좀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돼.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 남들이 봤을 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 얘기 잘 받아주고 자연스럽게 내가 멘트 속으로 하고 내 거 보여주는 게 더 방송을 봤을 때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더 잘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에요.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패션 카테고리 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패션, 신발도 어떻게 보면 자파 패션이잖아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예뻐 보여야 돼. 예뻐 보여야 돼요. 난 지금 자신감이 흘러넘쳐. 자존감이 넘쳐. 너도 이거 신으면 예뻐져. 편한데 예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상품의 셀링 포인트와 연결시켜 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건 하다 보면 늘 겁니다. 저 또 질문인데 네. 패션할 때 카메라가 원샷을 잡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가 내 나름대로 플로우를 짜서 설명을 하다가 음. 하나 놓쳤어요. 음. 근데 카메라는 이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가 놓쳤던 이거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게 어수선하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게 그거 내려놔도 돼요. 아 그래요? 그거 내려놔도 되고 그걸 내가 오늘 이거 못 보여주면 나 퇴근 못 하겠어. 나중에 한 번 또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카메라 감독님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감독님 여기 좀 잠깐만 잡아주세요.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 보이잖아요. 감독님하고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방송인의 느낌이 들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네. 여기 잡고 감독님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렇게 사인을 줘요, 저는. 아래로 내려갈게요. 감독님 잠깐만요. 조금만 천천히 내려갈게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이거 보니까 구매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그 방송을 리드해 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갖고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수종 쇼호스트, 심스라 쇼호스트, 신진영 쇼호스트, 뷰티의 신이죠. 방송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제품 공부는 필수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어색해하면 안 돼요. 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이 방송의 주인공이고 이 방송 나 아니면 지금 진행 못하니까 나한테 집중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쇼호스트는 자신감이에요. 네. 다른 쇼호스트랑 방송할 땐 안 그랬는데 네. 신발 방송에 그 백화점 매니저님이랑 했단 말이에요. 저도 자주 해요. 예. 제가 텐션을 올려놓으면 거기서 훅가를 앉아? 네. 아. 반복이 되니까 저도 같이 텐션이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어떻게 있지. 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건 그 백화점 매니저님 없이 방송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 텐션.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어쨌든 직원이고 따로 뭐 페이를 받고 진행하는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전문성을 이용을 하세요. 그분은 매니저님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름이 뭐였죠? 김희선이요. 우리 희선님보다 더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매니저님, 예를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게스트처럼. 예를 들어 이 신발은 매장에 어떤 고객님들이 주로 뭐 연령대 어떤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세요? 뭐 이거라든지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뭐 이런 약간 좀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텐션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희선이가 끌고 가야 돼요. 텐션은 낮은데 네. 말은 많으셔가지고 말은 많아요. 질문을 하면 네. 되게 말을 좀 우악 이렇게 쫙 하시는데 텐션은 그럴 때는 끊고 들어가도 돼요. 끊고 들어가도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이 텐션 아닌데 싶으면 잠깐만 지금 질문 들어왔어.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여달래요. 매니저님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끊어버려요. 눈치 있으면 알아듣겠지. 그 정도 알아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끊습니다. 아니면 정중하게 얘기해요. 아,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해요, 매니저님. 근데 지금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게 모바일의 장점이에요. 댓글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옆에 대선배님이 있어요. 멘트 끊으면 비밀의 방 같이 가야지. 근데 어쨌든 내가 모바일이면 메인과 서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 그거 아세요? 모든 메인 방송들 이제 분들 보면 유재석 씨도 항상 보면 이렇게 뭐 TV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앉아있을 때가 왼쪽에 앉아있을 때가 많죠. TV 화면에 뭐 유퀴즈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TV 홈쇼핑 메인 쇼호스트들이 왼쪽에 TV를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브 쇼호스트. 제가 이제 왼쪽에 몇 번 못 앉아보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이 모바일 쇼호스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그 사람 페이스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끊어도 돼요. 괜찮아요.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방송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공채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자, 공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험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 네.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심사위원분들 얼굴이 보여요. 그쵸. 눈동자도 보이면 보이지. 그분들 눈을 이제 아이 컨택하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와, 너무 중요한 질문. 저는 주변에 공채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면접관들 눈 한 명씩 다 아이 컨택해 이러거든요. 수줍어 하는 듯한 느낌.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신입은 원하지 않아요. 모든 회사에서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회사는 이제 식품이라든지 생활군에 쓸 쇼호스트를 뽑지 않습니다. 무조건 뷰티 패션이에요. 무조건 뷰티 패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내가 패션, 뷰티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의상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메이크업도 그렇게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PT 준비해 가면 항상 뷰티, 패션, 그리고 뭐 생활군도 뭐 준비를 해가긴 하지만 항상 그 패션, 뷰티를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여기용으로 GS 같은 경우는 저한테 생활 목에 패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어쨌든 메이저 홈쇼핑에서는 뷰티 패션 하시는 분들을 뽑아요. 그러면 약간은 수줍어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너네가 나 안 뽑으면 후회할 걸 같은 느낌을 한 명 한 명씩 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3개월 딱 준비했거든요. 제가 쇼호스트 아카데미 다니면서 3개월 준비하고 롯데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채를 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스킬들을 좀 잘 좀 전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카메라 보면 어색하거든요. 어색해서 카메라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한 명 한 명 컨택하고 카메라 한번 찡긋 봐주면 아주 완벽하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무리 해도 요즘에는 모바일 경력이 많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함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 면접장 가서는 조금 저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프로페셔널 아니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갖다 주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면접장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요. 패션 자체는 뽐내줘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잠깐만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 약간 긴장되는데 자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긴장감을 나 메이저 홈쇼핑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꿈꾸던 곳이에요. 근데 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벌벌 떨고 막 이러면 지금 보여드릴 바지는요. 막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지금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애교 있게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 신입 쇼호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뽑을 때 물론 잘하는 쇼호스트 필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없는 이미지의 쇼호스트를 뽑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바지 핏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체 고민 있는데 바지 핏 보시고요. 너무 예쁘죠? 자, 보여드릴게요. 뒤태도 너무 예뻐요. 옆에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장 감독이 딱 떨어져서 수선 안 했거든요. 기장은 괜찮죠? 받자마자 그냥 입고 예쁘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바지 찾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입고 뭐 어디든 그런 시골 가시던 어디 뭐 어디 친구랑 데이트를 가시던지 간에 이 바지는 진짜 여기저기 찰떡으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예.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 롯데 없는 이미지여서 뽑혔어. 그리고 되게 상큼했어. 지금은 그 상큼함을 잃었지만 그랬어. 근데 또 제 동기 언니는 35세 됐거든요. 거의 홈쇼핑계에 신화죠. 35세 됐는데 그 언니는 쇼호스트를 3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웃음으로 농담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됐어 했더니 롯데는 울면 뽑아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여기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험 볼 때도 마지막에 이제 애기 엄마시죠? 그 말에 울컥해서 울고 마지막에 아무튼 농담인데 그래서 된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렇게 베테랑 같은 이미지의 쇼호스트 필요하지만 어쨌든 메이저 홈사는 우리 홈쇼핑에 없는 이미지 그리고 풋풋한 이미지 신입 같은 이미지를 뽑고 싶어 해요. 네. 어떻게 지금 방송을 혼자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판매 아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냐고 하셨는데 멘트 좀 이렇게 사고 싶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제품이 어떤 여성화예요. 신발 뭐 플래시도 있고 네 구두, 플래시도 요즘엔 여름이니까 샌들하고 슬리퍼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맛있으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 말 안 나오잖아요. 딱 먹고 나면 와 존맛해 이렇게 되잖아. 와 미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발은 신었을 때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딱 이렇게 보여줘요. 카메라가 잡잖아요. 어때요? 그냥 한번 생각해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예쁜데 그건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되게 편하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걸어볼게요. 저 이거 신고 뛸 수도 있어요. 이거 10cm거든요. 괜찮아요. 저 이거 신고 지금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발 괜찮아요. 전혀 아픈 거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디테일을 좀 보여주고 앞코 예를 들어서 앞코가 뾰족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길어 보여. 각선미를 살려줄 수 있어요. 여자는 힐 포기 못해요. 근데 운동화처럼 편한 거? 네. 이게 바로 명품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력하고도 접목시키고 마지막은 역시 패션 자파는 옷은 예뻐야지 사고 신발은 예뻐야 사요. 그래서 예쁘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자극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신고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성화라고 하셨으니까 나 요즘에 신발 마땅한 거 없었는데 요즘에 어항이라고 이제 장마철이 몇 달 동안 장마철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나 마땅히 신는 레인 슈즈 없었는데 근데 이거 적당히 굽도 있으면서 너무 예쁘죠. 투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품이 예쁘게 포장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가 처음이어가지고 서툴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기 이제 귀한 인연이니까 나중에 인친 다 추가해가지고 팔로 늘려야 되거든. 인친 추가해가지고 혹시나 진짜 도움 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다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선님도 얼굴 예쁘니까 될 거예요. 쇼호스트는 또 이제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멘트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쇼호스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매력을 파는 쇼호스트가 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친한 제 홈쇼핑, 롯데홈쇼핑 PD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임세영 쇼호스트가 방송할 때 상품 말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인 개인 얘기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임세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임세영이 입으면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녀가 판매하는 제품이 얼마든지 간에 어떤 브랜드인지 간에
그래서 그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히터스 같은 경우도 CJ에서 판매할 때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홈 쇼핑하고 완전 갭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유는 어쨌든 자기를 브랜딩화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쇼호스트 아니면 저 방송 안 할래요. 이런 매력을 파는 쇼호스트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다 대박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